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오바퀴. 중바퀴. 큰바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제 얼마 만이야? 그쵸?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지난 팟캐스트 할 때도 뭔가 각오를 다지고 나갔던 것 같은데 뭘 각오를 했었나 기억이 저 멀리 사라져가 있고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00일 남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지금 올해가 50일 남은 것 같아요. 그 정도구나 벌써. 연말에 다들 저는 이제 프리랜서 연주자는 연말이 제일 바쁘니까 정신도 없었고 뭐 직장인 분들 뭐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뭐 연말에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하고 한 일주일 만에 보는데도 시간이 훅 갔어. 맞아.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있으면 사실 책을 미리 읽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 우리 심지어 오늘 하려고 하는 책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와 만만하게 봤어요. 저 대목이 너무 다정하잖아요. 책 표지도 너무 예쁘고 재밌는 심리학 책이나 사람 이야기인가 보다 했더니 이거는 진화 인류학 교양 서적이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제목만 보고 처음에 에세이인 줄 알았는데 사회가 과학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신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에이, 그렇습니다. 이 책이 그 브라이언 헤어 그리고 버네사 우즈라는 이제 부부 과학자 두 분이서 쓰신 책인데 사실 부부가 썼다는 데에서 이미 약간 로망. 부부가 이렇게 같은 계열에 일하면서 같이 작업을 했구나 이런 로망도 있고 또 이제 한국에서 특히나 수개월 동안 과학 자연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책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읽어보면은 왜인지는 알 것 같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이과 지식과 감수성이 결합된 그런 책의 정말 결정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사피엔스가 번성할 수 있었던 원인이 다정함 그리고 이제 친화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동물들을 이제 관찰하고 그 주장을 이제 펼쳐나가는 책인데 동물들을 관찰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건 논문입니다. 그 뒤에 진짜 한 챕터가 이제 참고 문헌 가득 채워 있고 그 아래 책 중간중간 아래 주석도 굉장히 많고 내용 자체 전개도 이제 그 실험을 다양한 이제 동물들 관찰한 실험을 통해서 자기 이런 친화력이 왜 중요했는가 이거를 계속 주장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은 에세이 책이에요. 빼박 에세이 책 아닙니까? 그 약간 연보라색 감성한 그런 표지에 제목도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 책을 제일 계속 기억났던 이유 중 또 하나는 어느 힙한 독립서점을 가더라도 항상 있었어요. 항상 매대 이렇게 올해 베스트셀러 이렇게 있었고 그 올해 초인가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무슨 전시가 있어서 갔는데 그 책을 딱 전시해 놓는 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 책장 한가운데 딱 다정한 걸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표지가 너무 이쁘니까 그렇게 잘 이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맞아요. 네. 표지가 또 여러 개가 한 2개? 3개? 2개 정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희는 보라색만 봤었는데 그때 어느 책 서점 갔더니 약간 살색? 살구색 계열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표지도 제목도 굉장히 잘 뽑은 책인 올해 것 같아요. 색깔의 보라색이었거든요. 제가 보라색도 되게 좋아해서. 기억나요. 맞아. 이게 근데 또 영어 제목은 Survivor of the Friendliest 해가지고 저 해석해 주세요. 서바이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제 식대로 직역을 하면은 다정함이라고 난 친절함이라고 번역을 할 것 같아. 프렌들리하다. 이게 약간 어감 차이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한국 제목이 더 잘 지은 것 같다 이 생각 더 들었어요. 왜냐면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추천하기도 좋고 처음에 이 책을 펼쳐보기까지의 그 거리감이 좀 멀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 이 이게 책 약간 제목 옆집 덕분에. 사람 이야기 같은 느낌 들잖아요. 맞아.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해서. 그리고 약간 요즘 시대의 책 제목 느낌이에요. 읽어보고 싶게 하는 그렇지. 그런 감수성 그렇죠. 터치. 그렇죠. 맞아요. 그 요즘에 이 출판사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고민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제목이 채택된 이유는 바로 그거다.
이게 지금 우리 세대의 그 감수성을 건드렸다. 딱 그거였을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저는 또 이 책이 시작하기 전부터 좋았던 이유가 이제 뭐 표지 제목도 있었는데 책 처음에 이게 추천사를 쓰신 분이 최재천 교수님이세요. 이분을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제가 유퀴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유퀴즈에 나오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가 너무 좋아서 이제 저장해 놓고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제 한국 사회제도의 뭐 불평등, 불합리화 이런 거를 이제 동물 생태학, 생물학적 관점에서 근거를 대시면서 이제 큰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추천사를 읽으니까 벌써 이제 호감으로 다가온 거죠. 책을 읽기 전부터. 대충 추천사가 어떤 내용인지는 책을 읽으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다 알려주면 우리 안 되죠. 맞아요. 물론 우리 책바퀴 컨셉은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이 듣기에 대화하는 느낌으로 참여하는 컨셉이긴 하지만 추천사는 알아서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잠시 이제 스튜디오 상황을 설명해 보자면 이제 준바키님이 저에게 설명해달라는 눈짓을 보내셨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저의 잘못입니다. 이 책의 단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논문이에요. 진짜 한 권 한 편의 논문을 읽다 보니까 사실 디테일이 결론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모든 논문이 이제 결론이 있잖아요. 이런 실험을 걸쳐서 이런 그 thesis,가 딱 있는데 그 결론만 기억나.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그 안에 막 숫자와 뭐 비교 이렇게 집단 이게 다 있었는데 사실 기억이 거의 안 나고요. 결론만 기억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정한 게 살아났습니다. 네, 다정한 유퀴즈에서 본 최재천 교수님을 통해서 설득력을 갖고 읽어보셨다는 얘기 감사합니다. 준바키님은 어찌하여 이 책을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셨을까요? 근데 제가 예전에 왜 추천했을까 생각해놓은 그걸 찾았는데 약간 일단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약간 읽게 됐고 그 당시에 제가 약간 글었으면 좋겠다는 좀 다정하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이 책을 만난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 해서 저도 약간 그렇게 다정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뭔가 그런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책에 약간 그런 비슷한 결이 아닐까 하고 요즘 시대에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천을 했어요. 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세이겠거니 하면서 과학이네?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생각보다 순수 과학치고는 굉장히 가독성이 좋았고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설득력 있고 문장들이 제목과 동일하게 약간 되게 친절했어요. 네, 그게 친절할 수도 있었던 게 처음에 초반에 소개되는 동물의 예시나 동물의 실험들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익숙한 동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읽혔던 것도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끝까지 읽었을 때 되게 끝까지 따뜻한 책이었다. 왜 따뜻한 줄 아세요? 왜일까요? 뒤에 이만큼 남은 게 다 주석이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뒤에 리퍼런스였거든요. 맞아. 더만 읽어야 되나 했는데 다 읽었어. 생각보다 빨리 읽었다. 아주 친절하게 읽었죠. 네, 그랬습니다. 이게 저는 이 익숙한 동물들 많이 나온다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저는 근데 보노보라는 동물은 사실 많이 들어본 동물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또 다르네요. 저는 영어 지문에서 많이 봤던 동물이라서 사실 원숭이보다 더 친근했던 완전 더 동물 중에 익숙하셨겠네. 토플 주제에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러고 보니 제가 토플 공부할 때 한번 읽은 것 같네요. 그렇죠. 있을 그때 한번 거예요. 읽어봤다. 네. 맞아요. 이 책 이게 내용 자체 이제 논문이라서 어렵지만 혹시 중간중간에 기억에 났던 뭐 특별한 뭐 실험이라든지 어떤 문구들이 있는지 공유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저는 이거 너무 그냥 웃겼는데 이제 보노보 얘기예요, 이것도. 근데 이제 보노보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 절차가 엄마가 추천을 해줘서 엄마가 소개시켜준다고. 맞아. 얘네들이 진짜 타고난 마마보이라면서
이제 암컷에게 좀 더 암컷이랑 친하게 지내는 수컷들이 그래서 더 진화, 그러니까 번식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뭔가 마마보이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뭔가 사람 얘기 같고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기억에 나면서 아 그래 다정한 사람이지 다정한 사람이 최고야 이런 걸 또 나 혼자 이렇게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 책에서 음. 그런 동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물의 가축화에서 이제 자발적인 가축화된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공격성이 적고 친화력으로 살아남은 동물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눈동자? 네. 홍채? 아, 그거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음. 공막이 하얀 유일한 영장류가 이제 인류 사람들이고 약간 그 사람들 피부가 눈이 약간 유일하고 그리고 홍채도 초록색, 회색, 파란색, 갈색의 검은 색깔 다채롭고 공막은 다 똑같대요. 대신에 공막이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단일성을 보이는 건 이례적이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 미키마우스 얘기도 나와요. 미키마우스가 눈이 원래 옛날에 그 완전 그 공막도 없이 까맸대요. 근데 너무 그게 막 잘 그려가지고 검은 눈동자에 흰자를 그렸더니 너무 잘 팔리고 그때부터 친근해졌다. 귀여워졌구나. 다정해졌다. 약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되게 신선했어요.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서클렌즈 끼잖아요. 그러면 흰 자위를 더 덮거든요. 까만 자를 더 키우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하죠? 흰 자위가 더 많아야 만만해 보이는 게 싫어서 그러나? 그러게요. 저는 뭔가- 약간 서클렌즈 끼는 이유로 약간 조금 더 인형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한 그런 거라 생각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왜 공주는 그릴 때 눈동자 반짝반짝하게 엄청 크게 그려서 막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한 거라고 저는 이제 막연하게나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맞아. 이 책에서 지금 기억이 났어요. 이게 참 책이, 이제 기억이 좀 나네요. 눈동자 얘기할 때 뭐가 얘기 나왔냐면, 사람이 흰자가 이가 있기 때문에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래요. 내가 어딜 보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흰자가 있어서 내가 보는 곳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아이 컨택도 가능하고 사람을 예측할 수 있어서 덜 공격적으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까만 자만 있으면 까맣기만 하면 얘가 어딜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정함 기억을 갑자기 생각났고요. 그다음에 아기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책에서도 동안이 살아남는다 이게 나오는 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어려 보여야 살아남는다고 해서 까마귀 중에서 아기 때는 코에 하얀 점이 있는 까마귀가 있고 성체가 됐을 때에는 점이 없어진대요. 근데 성체가 된 까마귀한테도 하얀 점을 찍어줬더니 더 오랫동안 살아남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안이면 살아남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같은 죄를 져도 형량이 좀 낮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릴수록 좀 더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게 있어서 동안인 살아남는데 그래서 우리 여성화 된다라고 또 여기 책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생각이 난다 갑자기. 와 신기해. 우리 인류가 좀 더 여성화 되는 게 바로 동안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인형같이 보인다라는 것도 눈동자가 더 애기들이 더 까만 자가 큰 거 아세요? 맞아요. 네. 오. 흰자위보다 어른들보다 아기들이 까만 자가 더 커요. 그럼 여기 큰바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형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도 어려 보이려고 하는 거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인 게 맞네요. 완전 설득력. 나 갑자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말씀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는 거 들을 때마다 아 저런 내용 있었지 이런 게 조금 리마인드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 책 저는 또 읽으면서 우리 저저번 책이었나 그 유현준 교수님의 공간의 미래와 또 조금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 이 책 안에서 도시는 서로 다른 배경과 다양한 관점 및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자유롭게 섞여 생각을 교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도시는 교류와 접촉을 증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거의 유현준 교수님이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야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사는 곳이 비슷하다고 하거나 뭐 이제 아니면 학력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학교를 가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단체 생활을 하지만 학교를 벗어나고서는 이제 직장
아니면 솔직히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군대 안 가잖아요, 우리는. 근데 군대가 그렇대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혹시 우리 면제됐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선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이런 의외의 사람들을 만났던 공간이 있는지. 그러게요. 참 재밌는 생각이네요. 우리가 다양한 사람 만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딜 가야 다양할까라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곳을 찾다 보니까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도 맞아요. 있네요. 뭐 진짜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뭐 공연이든 전시든 그런 거를 하나의 맹목적으로 그것만 쫓으면 약간 다양한 관점의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생각 들었을 때 제가 약간 예전에 중국 교환학생 잠깐 갔을 때 그 중국어를 배우려는 그거 어학당,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연세대 뭐 한국어 어학당은 다양한 인종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고 뭐 물론 한국인 없겠지만 근데 그 사람 딱 그 한국어 공부하려고 만난 거잖아요. 뭐가 자기가 어떻든 뭐든 상관없이 그런 공간에 있을 때 좀 더 다양한 사람들 만났던 것 같아요. 외국어를 공통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한 공간. 맞아요. 각자의 목적은 다를 테니까. 맞아요. 네. 저는 워낙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 전공으로 쭉 살았던 이제 케이스다 보니까 항상 그냥 다 음악한 사람이었어요. 뭐 만난 사람들의 99% 음악 하는 사람인데 그나마 조금 다른 사람 만났던 게 뭐 대학원 간 거? 그리고 독서 모임. 저도 이게 지금 다입니다. 방금 생각했어요. 독서 모임 워낙 다양하잖아요. 지금 다 뭐. 생각보다 저는 안 다양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책 읽는 사람 비슷하지 않을까? 말하는 지식적 수준이라든지 그쵸. 뭐 사람 환경도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직업군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겹치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을 또 열심히 나오게 되는 것도 여기서만 얻는 그런 지식은 아니지만 무슨 경험 이런 다른 경험들이 딱 제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는 결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책이라는 게 매개체가 있으니까 또 얘기할 게 다르지만 얘기할 건 항상 있어. 그리고 관점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아까 본어보 얘기하셨지만 읽고 있는 지문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새로운 거 경험하기는 어렵고 관점도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최근에 우리 문학상 수상하신 아니에르노 작품의 책을 몇몇 친구들과 공유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남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 여성분들 위주로 그 책을 공유했다가 남성분의 관점으로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새로운 관점이더라고요.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관점이 있을까요? 그 여자분을 너무 무섭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뭐 이기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에 너무 놀랬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오로지 근데 좀 더 성숙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위해서 표현하지 않는구나까지 얘기는 잘 마무리됐는데 여성분들은 사랑해 연하를 만난다고 10몇 살 연하야 여기에 꽂혀서 막 얘기했었더라면 남자분들은 이런 여자 내가 만난 여자가 이렇게까지 상상한다면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다양한 관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책이 모인 곳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요즘은 아니고 두 분이 프리랜서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직장인은 이래? 라고 물어볼 때 되게 신선했어요. 그렇죠.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막 저번에 오바키님이 뭐 자기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내가 직장인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그렇냐라고 이런 질문을 몇 번 들었을 때 저는 대답해드리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반대로 저도 약간 프리랜서의 삶을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독서 모임입니다. 뭐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맞아요. 들어보고 알게 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저는
다양한 배경을 만나는 이렇게 사람들 만날 기회가 한국에서는 이제 독서 모임 이렇게가 거의 유일한데 이렇게 유학생을 할 때는 진짜 뭐 카페를 갔을 때 아니면 연주회 갔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할머니 아니면은 뭐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가 이제 사진을 찍어준다고 저 이제 연주 사진을 찍어주려 했는데 옆에서 동물 사진 찍으시던 뭐 사진 작가님 이렇게 또 인연이 된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왜냐면 거긴 진짜 처음 만났는데 이제 How are you doing 이렇게 해서 물꼬가 틀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이메일 교환하고 그러다가 또 서로 일이 겹치면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되는 그래서 경우가 사귀셨어요? 할머님들 미안해. 나 혼자 또 상상했어요. 아내르노 얘기하다가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쪽에서 아직 못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예를 들인 분들은 다 할머님들이었네요. 그래서 할머님들이랑 이렇게 인연이 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또 이렇게 연락을 지금까지 이제 가끔씩 종종 이메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모르는 사람끼리는 길가에 가서도 인사는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서로 바쁘다 보니까 특히 서울 한복판.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 종종 왕왕 하는 것 같아요. 약간씩. 또 뭐 재밌는 에피소드 그런 게 있을까요? 없으셨어요? 이 에피소드? 책에서? 뭐 있을까요? 저는 우리들도 스스로가 가축화되기를 선택했다라는 어떤 표현들이 있었어요. 뒷부분에. 기억나네요. 네. 동물의 가축화를 얘기하면서 맞아요. 뒷부분에 인간 또한 스스로 가축이 되기를 맞아요. 사람 자기 가축화 가설이 이제 약간 우리의 친화력을 지닌 동시에 잔인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종임에도 설명해준다 하면서 다정해지려고 사람을 가축화했다. 약간 이런 가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동의하십니까, 다들? 그러니까 저는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잘 보이려고 하고 안정을 취하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는 면에서는 스스로가 낮은 자세가 되지 않으면 싸움밖에 되지 않으니까 누군가 양보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집단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럴 때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은 노예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순수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 우리 편하자라고는 하지만 스스로가 양보의 양보가 만나서 이런 사회적 단체가 되지 않았을까. 이걸 또 여기서 민주주의의 어떤 발달로 맞아. 연결을 짓더라고요. 저도 이 말 그에 되게 동의하면서 봤는데, 근데 제가 이 책을 추천해줬을 때 그런 얘기는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다정함을 이제 약간 호구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럼 내가 언제까지 호구가 돼서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남겠는가 하는 고민도 든다는 이제 친구의 의견도 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호구 정말 저자세의 그런 다정함이 아니라 사회 친화력으로서의 다정함인 것 같고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이익 취하고 조금 더 뭔가 강해 보이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 같지만 저는 진짜 길게 봤을 때는 회사든 사람이든 다정한 사람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짧은 텀으로 볼 때는 매너리즘이 빠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호구처럼 보이는 건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최근에 또 생각했던 것 중에서 인간이 선택을 할 때 옳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가 제 가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옳은 선택이고 싶은 걸 선택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선택을 할 때는 옳다고 믿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옳게 될지 나쁘게 될지는 더 살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좋게 된다라는 거에 조금 더 이타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왜 강아지 개 데리고 실험했던 것 중에서 개가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손가락을 이해한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릴라나 침팬지나 이런 애들은 인간의 손가락을 보지만 손가락 보는 것을 멈춘다라는 거고 개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지점을 본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시선을 따라간다. 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그거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을 개들이 해내고 있다. 이거를 이제 EQ가 발달한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저는 똑똑한 자가 살아남는다가 맞는 표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EQ도 지능의 영역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숫자를 많이 알아 똑똑한 게 아니라 맞아. 사람을 잘 이해하는 똑똑함. 그래서 이 사람의 의도와 이 사람이 다음에 하고자 하는 예측,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은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대주의라는 게 나쁜 단어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대라는 거 놓고 봤을 때에는 외교잖아요. 외교를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태도나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들이 잘 동반됐을 때 좋은 결과를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개 실험을 보고서도 인간도 누군가 손가락으로 뭘 가리켰을 때 그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의도까지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손가락만 보고 단정 짓는 사람이냐에서 다정함이라는 게 꼭 목소리가 예쁘고 다정하고가 아니라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느냐가 아닐까 싶네요. 저는 너무 동의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되고 싶은 사람도 그렇고 제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도 바로 그런 영역인 것 같거든요. 우선은 그냥 저랑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좋은데 그 말이 통하고 그다음에 같이 있을 때 따뜻한 사람. 근데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 겉으로는 정말 따뜻해 보이나 이렇게 쎄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 얘기해보면 걔 착하잖아 막 이러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보면은 의도에는 또 이런 말씀하신 그 포인트들이 안 맞았던 것 같아. 그 넘어서의 의도와 그다음에 그 EQ의 영역과 모든 걸 합친 사람이 저는 진짜 그게 다 갖춘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만약 같이 일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더 일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데 이제 만약 무슨 회사에서 고용하는 위치라면은 더 그러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런 분들이 더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근데 이것도 다정함이라는 것도 트렌드가 있을 것 같아요. 100년 주기로. 그러니까 산업 시대 때는 다정한 게 또 다를 것 같고 지금은 사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조금 더 EQ를 챙기는 것도 같고 그쵸.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또 질문을 드리면 다정하다는 의미나 기준이 혹시 따로 있으세요? 저는 방금 이제 어떤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다정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정함 또는 주변에서 이 사람 정말 다정한 것 같아라는 사람. 저 오바키님 얘기하신 게 정말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다정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정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요. 되게 겉으로는 이래도 저 사람이 만약에 일적으로 상사가 나한테 되게 딱딱하게 얘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얘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저한테 애정이 있고 다정함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저도 반대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투 이런 거에 상처받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 그냥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어서 그런 다정함? 사람의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려 깊음? 이런 거 생각해요. 네. 거기까지 가려면 래퍼 형성이 됐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 오래 봐야 알아 사람은 그래서. 맞아요. 그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결은 완전 이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정함이 우선 역지사지되는 사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다정함이란 어떤 건지 알고 이 사람에 맞는 다정함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물론 너무 스윗하고 다정한 사람들 다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츤데레 좋아하거든요. 츤데레. 네. 약간 무뚝뚝한 척하지만 어쨌든 나를 생각해주고 있고 이렇게 행동 하나 말 하나에서 이제 그 배려가 묻어 나오는 거. 근데 그 만인의 연인보다는 저에게 이제 배려가 있는 사람을 특히나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연예인이 하나 있는데 누굴까? 이시원인가 시원 슈퍼주니어의 시원. 네.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군지 알아요.
엄청 젠틀하고 옷 모이면 막 꿀이 떨어지는 사람이던데요. 모두에게 친절하고 매너가 그냥 뭐 로봇처럼 그런 사람은 그럼 별로? 별로 딱 그 말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성공하실 만한 분이야. 너무 잘생기셨고 일도 너무 잘하시고 매너 좋으신데 개인적인 그런 친분으로 할 때는 좀 부담스러운 배려다.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내가 못하니까 또 부담스러운 것 같아. 근데 약간 이건 논외인데 그냥 어떤 사람이 저를 많이 좋아해요,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거야. 뭐 만약에 식당 이런 데 가서도 뭘 대하는 대하는 태도나 뭐 택시를 탔을 때 대하는 태도나 그런데 나한테는 또 너무 잘해. 그럼 미친놈 아니야? 어떠세요? 예, 그냥 아, 갑자기 이거는 사실 이거 궁금하죠. 이거는 인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문제가 그죠. 있다고. 이건 또 츤데레라는 또 결이 다르잖아. 이게 나의 츤데레는 그냥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완전 친절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본 전제는 우리 또 인성 좋은 에티켓이 사람, 있어야지. 에티켓 매너 그리고 저는 그 에티켓과 사회성 이것도 지능의 영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서진이 너무 좋아요. 네, 이서진 너무 좋아. 이서진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 저 어제도 이서진 유퀴즈 인터뷰 한 3번 보고 온 것 같은데. 내가 그거 인스타에 올렸잖아.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나왔어요? 네. 시험은 잘 본 애들이 계속 잘 본다. 저도요. 그 말 못 본 보면서 애들이 계속 못 본다. 박수를 딱 쳤거든요. 그래 이거지. 저도 이제 애들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 했는데 누군가 속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큰 바퀴는 좀 위험해. 저번 유현진 교수님도 좋다 그러고 이서진도 좋다 그러고 어떡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괜찮아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가 쌓이면서 좋으신 분이 만날 거예요. 아, 그 포트폴리오가 너무 웃긴 말이 맞네요. 포트폴리오. 네, 포트폴리오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게 다정함 저희가 얘기하면서 또 이거 책 제가 그러니까 같이 읽어보자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약간 사람들 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시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출퇴근길에도 제가 화를 더 많이 그러니까 저를 치고 가는 분도 많고, 먼저 타려는 분도 많고, 맞아. 근데 그런 거에 인류애를 잃지 말고, 그래, 양보해주자. 약간 이런 것도 저의 다 그 다정함의 그치. 그 당시에 내가 다정해지자는 거에 합해진 단어였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너무 어렵지 않아요? 다정함도 내가 배가 좀 불러야 다정해지지. 너무 맞아요. 어려워요. 내가 맞아요.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다정함이 안 나오죠. 그렇기도 하고, 제가 다정함을 베풀었을 때, 뭐, 그 사람들은 누가 베풀어 달래? 약간 이랬을 수도 있지만, 내가 다정함 베풀고 양보를 해주고 이랬는데도 너무 더 재수없게 나올 때, 잃어요. 인류애도 잃고 다정함을 내가 챙겨야 되나? 약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이십니다. 왜냐면 저도 인간적이라고 느끼는 게 저는 만약 그렇게 나온다. 나는 다정했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 그럼 저는 이제 이 사람은 아니구나. 다정할 필요도 없구나. 이 생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나도 그냥 마음 쓰지 말아야겠다. 그냥 나도 그냥 굳이 일부러 싸가지 없게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네. 싫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죠. 하지만 굳이 일일이 챙겨가면서 그렇죠. 내가 더 이상 할 필요는 에너지 소모죠.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다정함은 노력이다. 굉장히 아. 노력이 필요하고 어쨌든 저희가 다정한 유전자가 있으니까 살아남았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다 있겠죠, 다정한 유전자가. 그걸 끌어내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럼요. 때. 예. 저 오바키님에게 그럼 다정함이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준바키님 말도 맞고 다정함은 노력이다. 나는 거기에 다정함은 노력과 이해다. 그쵸. 어디? 큰바키님. 저 자꾸 이렇게 편승하는데 저는 준바키님의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준바키님의 이거에 역지사지 더한 거. 역지사지. 이것도 이해한 부분이겠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 그게 되는 사람이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다정해져야겠어요. 저는 그럼요. 다정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살긴 하는데 다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정하게 사는 게 내 마음이 편하죠. 싸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요. 근데 제가 이 책 읽을 때 예전에 뭐 사진 하나 공유해드렸던 건 있어요. 근데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에게 문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보통 질문한 사람들은 뭐 낚싯바늘이나 토기, 간섭기 이런 걸 예상했대요. 근데 그 인류학자는 문명의 첫 번째 징조는 부러졌다 붙은 흔적이 있는 다리뼈 라고 말했어요. 기억났어. 기억나시죠? 네. 맞아. 저도 이번에 하면서 다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 네. 치료를 누군가 해줬다라는 증거라고. 어쨌든 부러졌다 붙은 흔적이 있는 다리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치유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줬음을 나타내고 누군가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문명의 시작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 책이랑 결이 비슷한 것 그러면서도 같아서 우리가 네, 노인에 생각했습니다. 대해서도 얘기했었어요. 노인의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보호해줄 수도 있었다라는 것도 어쨌든 우리가 다정함도 나의 이익을 위한 거거든요. 서로가 그렇게 나의 이익이지만 다정함 편한 걸 아는 게 유전적으로 전해 내려와서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을 다시 또 읽은 기분이 드네요. 또 들으니까 막 새록새록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올해 초에 읽었잖아요. 저 이게 날짜가 되게 기억나는 게 이때가 2022년 2월 20일. 그래서 이거 너무 한잔하기 좋은 핑계다. 그게 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다음 책을 위한 약간의 복선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 책이 올해 초였고 이제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이 시점은 또 올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눴던 이야기 그 시점에 나눴던 이야기와 또 지금 나눈 이야기가 조금 느낌이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서 약간 이제 이렇게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 그냥 이제 뭔가 한 해를 복습하는 느낌에서 다정한 사람이 뭔지를 얘기해 보니까 또 방금 이렇게 그 부러진 뼈 치유 얘기하는데 또 뭉클하네. 네. 그러고 보니 연초에 이 책을 얘기했었고 연말쯤에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다정함이 한 겹 더 쌓인 상태로 대화가 된 것 같아요. 우리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다음 책은 다정함을 더 쌓을 수 있는 금주 다이어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잔하면서 팟캐스트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다정한 사람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큰 바퀴 줌바퀴. 오바키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